1월 29일 비트코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금리를 조금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유지를 해가지고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이렇게 관점글을 올려놨었는데 쭉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흘러간다면은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사파동 고점 91.2K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1.2K 돌파 여부, 돌파 못했습니다. 이것도 약하게 돌파를 제거하고요. 하락했을 때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것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는 바로 87K, 87.6K 뭐 이런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이 조그맣게 나와 주었으나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게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은 박스권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서 86.8K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좀 동결시키지 않고 내려주었다면은 바로 91.2K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세가 나왔겠죠. 하지만 이거를 동결을 시켜버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87K, 86.8K 이런 구간들에서 떨어진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려놨었습니다. 전 페이팔 CEO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금보다 우수하다라고 X를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과 같아질 경우에 1비트코인당 11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페이팔 CEO가 말했다고 합니다. 150만 달러면은 약 20억 정도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10억 정도까지는 한 5년 이내에는 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스트라이브에서 334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산관리 회사인데 3132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메타플래닛이라고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나오는 일본 기업이 하나인데, 오늘도 공식 자료에서 최대 210억엔 1억 3천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달러면 하나로 약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집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26 정도로 공포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환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요. 공포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으로 치다가 박스권을 치다가 상승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시총 비중 %, 구글 검색량 10%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91.2K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롱 시그널이 한번 떠줬어요. 떠주면서 91.2K를 뚫어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으나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이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여러 고래 기업들에서 매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빨대 지표상에서는 계속해서 숏 시그널이 떠주면서 하락 추세를 암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줄 때 바로 롱 시그널이 떠주면서 반등을 M파동으로 크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시키면서 숏 시그널이 다시 한 번 더 떠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고래 지표를 보면은 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에 이 노란 색깔 고래가 전부 매도를 때려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빨간 색깔 고래와 퍼플, 보라 색깔 고래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색 고래가 가장 중요한데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86K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87K 구간에도 새로운 매물대가 좀 생기긴 했어요. 이거를 뚫어버리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는 추후 가격이 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9년 동안 진행된 소송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 리플 소송 관련해서 21년도, 20년도, 뭐 23년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있잖아요. 드디어 승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세는 무덤덤.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동시에 리플에 대한 스마트 머니 주소가 한 달 새 1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플 가격이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태지만은 이 스마트 머니 주소, 즉 대규모 리플 보유 주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개미는 던지고 고래는 줍는다. 리플 고래지갑 반등. 리플을 100만 개 이상 보유한 대형 지갑수가 올해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 포지셔닝의 성격이 강한데 제가 이걸 느낀 게 왜 제가 개인적으로 리플 차트를 봤을 때 좀 하락을 할 것 같았거든요. 보시는 차트는 리플 코인의 1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해버렸어요. 리플이. 저점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호가를 밀어버린 상태라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텅텅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더 하락할 것 같다. 이 추세가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래들의 특징이 물량을 상승을 할 때는 매수를 하지 못해요. 고래들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막 올라가 버리니까 사질 못합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중간에서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다 털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질질 흐르면서 호가 움직임이 상당히 더티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고래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고래들이 물량을 뺏으려고 엄청나게 노이즈가 심한 움직임을 줍니다. 상승할 때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느리게 질질질 해버리게 만들면서 하락을 시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리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재 뉴스만 뜨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 기업 업무 재무관리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계속해서 좋은 기사가 뜨고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는데 차트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게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요. 하락을 하면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려고 좀 세고 나서 그 다음에 폭등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일단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 칼씨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칼씨가 굉장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가 전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칼씨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예측 시장 플랫폼인데 코인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스포츠도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 기업에서 다 합법입니다. 도박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들어가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베팅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도 올라와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면 좋다. 좀 주요한 것들이 있죠. 거래량이 좀 많이 튀어준 것들은 진짜로 그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현이 된다라고 해요. 자, 결국 비트코인이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하락을 해버렸는데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계속해서 맞고 있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제 관점하고 약간 좀 반대로 가져가지고 좀 씁쓸하긴 합니다. 숏 시그널 떠주고 살짝 올랐다가 빠지고 지금도 롱 시그널이 떠줬는데 이번엔 제 관점 겹쳤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86.8K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상승을 할 때 저점을 3번 올려쳤습니다. 이 저점을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유동성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크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페이크 자리는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이 손절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먹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6.8K 요 박스 구간 있죠. 86.4K에서 86.8K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뷰 중에 하나가 1일봉 차트상에서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84K 구간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빠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84K 구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를 깨고 꼬리를 말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마감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도 수렴을 하다가 복마감을 뚫어버리면서 복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락을 해버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을 돌파하는 복마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큰 틀에서 보니까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찍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파동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은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는 건데, 이 5파동이 이 3파동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만약 5파동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반대로 튀어주는 게 아니라 복마감 해버리잖아요. 쭉 계속해서 연장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W의 X의 Y 파동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60K 구간의 매물대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수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어제 91.2K 구간을 돌파만 해줬더라도 여기서 비비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이게 나비 효과가 어떻게 커질지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깨고 바로 반등이 와가지고 이런 그림 그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첫 번째로는 92K 구간 가장 먼저 돌파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98K 구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 돌파해주면은 걱정할 나위가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환을 시도하려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조심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타로 일단 빠지고 나올게요. 아직 이 빨대 지표상에서 시그널 횟수가 훨씬 더 많고 하락 추세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고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걸어두고 숏 포지션을 들어간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평선 구간에 손절을 걸어도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확률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등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과대낙폭이 나왔을 때 이 밴드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회귀를 할 거를 예상을 하고, 단기적으로 반등 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회귀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뭉쳐있을 때는 요 자리에서 한 번만 하고 계속 떨어진다 하면은 순환 매수를 하기에 되게 좋은 지표입니다. 이렇게 분할로 들어갔다가 그때는 익절을 했겠죠. 요때는 물렸겠죠. 여기서 매수 2차 들어가고 3차 들어가고 반등에 요 정도만 반등이 왔어도 익절을 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요 구간에서도 한번 들어가서 익절을 하고 요 구간 숏 들어가겠죠. 애초에 하락 추세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 대응이 생명입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오면은 바로 익절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뭐 질질 세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순환 매수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런 구간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손절을 거시고 하방에 베팅을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송진 전문가였습니다.